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자, 23년 소방승진 합격 대비 MG 소방법령 2 소방시설법과 화재 예방법 강의를 맡게 된 문승철입니다. 자, 여러분 또 새해 23년 우리 소방승진을 위해서 여러분들 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공부를 하는 데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23년 우리 소방승진 합격 대비 이 소방법령 2 소방시설법과 화재방법. 전에는 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쪼개져 가지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련 법률, 이 두 개의 법률로 쪼개져서요. 그 두 개로 쪼개진 게 소방법령 2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옛날에 다 하나였었죠. 하나가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는데 쪼개지면서 양이 상당히 많은 양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신설되고. 그래서 올해 23년 이 우리 소방승진 합격은 이 소방시설법과 화재 예방법을 누가 빨리 잡냐, 그게 바로 합격의 당락이 결정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소방법령 2 소방시설법 화재 예방법 관련된 그런 공부를 우리가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요. 이 기본 이론 강의 들어가기 전에 작년 여러분 선배님들은 어떤 문제로 시험을 봤는지 간략하게 기출 문제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소방시설법하고 화재방법 기본 OT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기출을 한번 잠깐 볼까요? 22년 소방법령 2 기출 분석입니다. 소방교 기출이죠. 화재 예방 및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는 법률이었거든요. 이 두 개 쪼개지는데 전에 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양이 추가되면서 두 개로 두 개의 법으로 쪼개졌는데요. 그 내용은 거의 큰 변함이 없는데요. 이 추가되고 신설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다 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출 분석을 하고 우리가 이제 본 이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죠. 자, 소방교 기출. 임시소방시설 설치 중 간이 피난 유도선 설치하는 것을 보는 소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건 임시소방시설 설치 면제 기준이죠. 그래서 우리가 임시소방시설은 네 가지가 있죠.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 피난 유도선. 그러면 그 인화성 부품을 취급하는 작업 현장에 이런 간이 피난 유도선과 유사한 성능과 기능을 갖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간이 피난 유도선 설치를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면제 기준들을 앞으로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다. 이것도 암기 공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0.1초각에 해결할 수 있어요. 간, 손의 비방자, 간, 피피통조, 그것도 피피통조입니다. 피피통조, 피난, 유도선, 피난구이등, 통로이등, 비상, 조명등, 피피통조 이렇게 오시면 그냥 바로 문제 풀 수 있는 거죠. 자, 무창층은 정말 시험에 잘 나옵니다. 무창층에 대한 설명으로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바르게 배려한 것을 골라라. 그래서 숫자를 빈칸을 뚫어놓거든요. 그 숫자 넣는 문제입니다. 너무 간단한 문제죠, 이런 건. 개념정의죠, 정의. 그다음에 세 번째 소방시설 자체점검이죠. 자체점검 시 소방시설 점검 장비. 이때 뭐가 나왔냐면 제한 설비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것도 이 자체점검을 하면서 우리 관계인 또는 소방시설 관리업자 및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호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사, 이걸 관리업자 등이라 하죠. 이 관리업자 등이 점검을 할 때는 반드시 점검 장비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특히 이 소방시설 관리업자, 점검력 평가를 받은 그 관리업자가 점검을 할 때는 점검 장비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죠. 그래서 제한 설비를 점검할 때는 우리가 폐차풍, 절전방, 공동 장비, 폐차풍 딱 이렇게 암기하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 소방대사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로 옳게 짝지은 것은. 그래서 소방시설 설치 면제 기준이죠. 이것도 암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다 암기 공식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하나씩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법규를 공부하면서 이
꼭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다 암기 공식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죠. 자, 5번째, 소방청장이 소방시설 관리사에 대해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차 위반 시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래서 소방시설 관리사에 대한 자격 취소와 자격정지 사유들을 구별을 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도 잘 나오죠, 여러분.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소방시설 종류 중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사는 설비. 이건 각종 우리 소방시설의 정의를 알고 있어야 문제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활동 설비 하면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입니다.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이게 바로 소활동 설비를 모르는 거죠. 소활동 설비 종류, 사면 무제권. 이렇게 또 암기하시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자, 7번째 보면 둘 이상의 특정 소방대상물을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는 연결통로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특정 소방대상물, 이건 소방시설법에 나오거든요. 소방시설법에 특정 소방대상물 30개가 있는데 그 30개 제로 아래 보면 비교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건물을 연결통로가 연결했을 때 이걸 하나로 볼 것인지 두 개로 별개로 볼 것인지 그걸 구별을 잘 하셔야 되죠. 그와 관련 내용도 이렇게 출제가 되네요. 자, 8번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의 건축허가 등의 동의가 필요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등의 동의 요구서에 첨부하는 서류가 아닌가. 이 첨부 서류죠. 그래서 본부장한테 건축허가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동의를 요청하면서 보내는 첨부 서류 내용 7가지를 디테일하게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이 설계도서와 관련된 내용을 다시 세분화시켰어요. 건축물과 관련된 설계도서와 소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 이원화시켰거든요. 그와 관련된 설계도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 하시면서 구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첨부 서류를 7개를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9번째, 소방청장의 전환 내진 설계이죠. 이 내진 설계와 관련된 소방시설이 뭐가 있는가? 이것도 암기 공식을 통해서 0.1초각이죠. 옥내 스물등, 옥내 스물등 이렇게 외우면 그냥 맞히는 거죠. 근데 이 물등이 있죠. 물 분무등입니다. 옥내 스물등,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 물 분무등 소화 설비. 이 물 분무 소화 설비는 9개가 있다. 물밀포기, 활활, 거분가 이렇게 암기 공식 통해서 그냥 바로 맞춰버린 거죠. 그래서 이 물 분무 소화 설비를 풀어서 시험에 나올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 3개를 다 써가지고 정답을 고르는 문제. 절대 틀리시면 안 되죠. 자, 10번을 보면 대통령 또는 화재인이 변경으로 소방시설이 설치기준이 강화됐을 경우 기존 특정 소방시설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소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소방시설 적용 특례가 있죠. 3가지 특례 기준이 있는데요. 대통령 또는 화재인이 변경되어 그 설치 기준이 강화된 경우와 중축된 경우, 용도 변경된 경우가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암기 공식을 통해서 깔끔하게 분류를 해야 돼. 특히 대통령 화재인이 변경되어 그 설치 기준이 강화된 경우 소비자 속기 피난 지하구로 간자 단독으로 으슥한 데서 짜자. 이거 딱 하면 이것도 0.2초가 문제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빈출이죠, 이건. 그래서 소방시설 설치기준 특례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이 변경되어 그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그와 관련된 이 변경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소방시설을 철저하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매년 시험 문제거든요. 다빈출입니다. 자, 11번 보면 소화수 수입 처리 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중저준위 방사 폐기물의 저장실에 설치하는 물 분유 소화 설비로 옳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단서가 있죠. 소화수를 수집 처리하는 설비가 갖추어지지 않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처리 시설. 물을 뿌리면 안 되겠죠. 수계 소화 설비를 설치하면 안 되고 가스계 소화 설비를 설치하면 안 돼요. 그 가스계에 우리가 이산화탄소, 할론, 할불, 분말 소화하면 설치하지 않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할론, 할불. 이것도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를 했어요.
이게 바로 시험 문제 나왔네요. 자, 용어의 정에 따른 소방시설 등. 이 소방시설 등 항상 우리 법령을 공부할 때 등이 들어있으면 복수의 개념으로 앞에 이 소방시설이 있죠. 이 소방시설은 A씨예요. 하나 이그젠플. 소방시설뿐만 아니라 비상구.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것. 대통령이 정하는 게 자동 방화 셔터와 방화문, 방화벽이 나와서 틀렸죠. 이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했던 문제입니다. 공기호흡기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아닌 것. 이 공기호흡기 설치 대상물 정말 시험에 잘 나오죠. 단독 규모의 감지기, 자동화의 탐면 설비,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물 분무 등 소화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그래서 우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어떤 특정 소방대상물에 어떤 소방시설을 설치할 것인가. 그게 가장 소방시설법에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건데요. 시험은 항상 자주 출제된 그런 내용으로 출제가 된다. 빈출됐던 것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것부터 자꾸 우리가 확장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14번째, 시주사가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서 화재 예방을 위해 작성하고 관리하는 자료로 틀리는 것. 이제 화재 경기지구로 나오는데 이제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알아야겠죠. 그래서 화재 경계지구가 이건 소방 기본법에 있는 게 화재 예방법으로 오면서 그 지구의 명칭이 바뀌었죠. 화재 예방 강화지구, 화재 예방 강화지구. 여기에 있는 화재 예방 강화지구 지정 현황 등에 대한 자료 작성은 매년 시도지사가 작성 관리를 해야 돼요. 그와 관련된 내용들 하나씩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 공부했던 게 여러분들 다 만점 맞아야 돼요. 솔직히 다 나왔던 문제가 다 출제가 되었다. 자, 그러면 소방장 기출이죠. 이건 뭐 소방교육 문제와 똑같은데요. 그 시설만 살짝 바꿔놓은 거죠. 문제는 똑같아요. 근데 답지, 선지 1, 3, 4의 그 소방시설을 몇 개 살짝 차이를 두고 출제가 되었죠. 그러면 두 번째, 행정기관이 건축물 등의 시공지, 소지를 관하는 소방 분야 사항에 건축가 등이 요구할 때 1,000만 원 서류가 아닌 것. 이건 똑같은 이제 교우 문제하고 중복된 문제였고요. 세 번째, 물 분무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 건물이 해당하지 않는 것. 이 물 분무 소화 설비 설치하는 특정 소방 건물, 이 면적 기준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차용 건축물의 연면적은 800제곱미터 이상, 차가 주차장 받은 면적 200, 전기실, 발전실, 발전소, 발전실, 변전실 받은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주차 대수 20대 이상. 이걸 잘 정리를 하셔야죠. 숫자화하는 문제를 잘 출제가 된다. 과징금이죠. 우리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업체에 대한 영업은 계속해라. 그 대신 돈 내라. 그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해서 돈을 부과하는 걸 과징금이라 하죠. 그 과징금 부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공부를 해야 되고요. 소방시설 중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산업설비, 이거 교우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는 똑같았어요. 물어보는 문제는 똑같는데요. 이게 소활동 설비입니다. 똑같았는데 1, 2, 3, 4 선지에 그런 물어보는 답지는 이제 선지는 좀 달랐죠. 문제는 똑같았는데 선지가 달랐다. 근데 3연 문제 코드만 딱 암기하시면 어떻게 그 선지를 바꿔더라도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죠. 그래서 나왔던 문제가 계속 출제가 반복해서 승진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연소 우리가 있는 구조 기준에 해당하는 것만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래서 연소에 우리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이건 이제 5개 소화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연소에 우리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가 있죠. 그래서 1층 200가량의 거리는 수평거리 6m 이하, 2층 이상은 10m 이하. 개우부가 다른 건물에 향해 있는 것. 이걸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죠. 그러면 소방기술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와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있다. 그 인적 구성과 심의사항을 구별하는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됐죠. 자,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본부장 서장의 동의를 받는 건축물의 범위. 이건 뭐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 범위죠. 엄청나게 시험에 잘 나오죠. 이것도 숫자와 그 대상물을 짝 짓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하나씩 다 공부하면서 팁을 가르쳐주죠. 암기 공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금방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마스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체점검 결과 제출기간과 보관기간. 이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이 자체점검 결과를
본부장사에 제출해야 돼요. 이게 3번이나 변경되거든요. 최근에 30일이었다가 7일이었다가 2년이요. 7일이었다가 지금은 15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30일. 처음에는 30일이었죠. 그다음에 작년은 7일. 근데 이게 법이 전면 개정돼서 15일로 바뀌었어. 보관 기간은 똑같아요. 2년. 그래서 15일과 2년. 근데 작년은 7일과 2년이었겠죠. 이제 이게 아니라 15일로 개정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개정된 내용도 같이 공부하면서 그래서 출제가 될 만한 중요한 내용들이 다 출제가 되었네요. 자, 불을 사는 설비 등의 관리에 대한 설명. 이 우리 소방 기본법 내용인데 이 화재 예방법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을 사는 설비와 관련해서 전에는 총 8개였는데요. 이 7개로 개정되면서 이 보일러에 화목 등 고체 연료로 사는 보일러가 새롭게 신설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불을 사는 설비의 관리 기준이 시험에 나온다면 그 화목 등 고체 연료로 사는 보일러가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고체 연료로 사는 보일러가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이 불을 사는 설비도 엄청나게 다빈출이죠, 여러분. 자, 11번. 다음 중 투수화물 대기한 수량 기준. 뭐 투수화물 수량 있죠. 이것도 표를 통해서 암기 공식을 통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근데 투수화물의 저장 치균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표지를 또 붙여있는데 표지와는 이제 세세한 내용이 신설 추가되었고, 그러면 저장 치기 기준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바뀐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본 수업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또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수화물에서 가연소 고체의 기준. 그러면 13번 조리를 위하여 불을 사용하는 설비. 이게 불을 사용하는 설비죠. 조리. 음식 조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기준입니다. 이것도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고. 그러면 화재 예방 조치 명령. 이건 이제 소방 기본법에 있는 내용인데 화재 예방법으로 들어오면서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공부 좀 하셔야 되고요. 화재 경계지구가 나오는데 이제 화재 경계지구가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바뀌었다. 이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나는 경우 소방 특별조사. 이 소방 특별조사가 뭘로 바뀌었냐? 소방 안전조사로 바뀌었죠. 앞으로 이제 소방 특별조사 나오면 안 되고 화재 안전조사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재 예방 강화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소방 안전조사. 전에는 이 소방 특별조사를 소방 본부장 사장만이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소방 안전조사로 바뀌면서 소방청장 본부장 사장, 즉 소방 관서장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방청장, 본부장, 서장 3명을 합쳐서 소방 관서장이라 한다. 소방관서장 하면 소방청장, 본부장, 서장.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소방교육 훈련 실시권자, 그다음에 횟수, 횟수죠. 그래서 교육과 훈련 연 1회 이상 실시를 할 수 있는 거죠. 화재 안전조사, 즉 전에는 소방 특별조사였는데 이제 소방 안전조사로 소방 안전조사로 소방 안전조사, 화재 안전조사, 소방 안전조사가 아니라 화재 안전조사로 바뀌었죠. 화재 안전조사. 그래서 소방 특별조사가 화재 안전조사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소방본부장 사장이 뭐 우리 전에는 소방특별조사나 교육훈련을 실시했는데 이제 화재 안전조사와 소방교육훈련으로 개정이 되면서 이 주체가 소방본부장 사장이 아니라 소방관서장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본 기본 이론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공부하도록 하죠. 이렇게 개정이 되었다. 소방특별조사가 화재 안전조사. 그래서 화재 안전조사 내용이 엄청나게 양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게 우리가 프로세스를 통해서 플로우를 통해 도식화시켜서 공부를 좀 해야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작년 우리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련한 법률이었는데요. 예, 올해 이 법이 두 개로 쪼개지면서 화재 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바뀌었다. 약칭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법으로 쪼개졌어요.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련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죠. 그 두 개의 법령을 합쳐서 우리가 소방법령 2라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본 이론 시간에 하나하나씩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이 소방법령 2 강의 구성은 네 가지 단계 커리로 우리가 수업이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기본 이론 강의가 이루어지고, 기본 이론이 끝나면 이제 이상 문제 풀이, 각 소방시설법이나 그다음에 화재방법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문제를 구성을 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승진을 대비하시도록 예상 문제 많이 좋은 문제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법령 2 전체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모의고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모의고사를 통해 여러분의 정확한 실력 검증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게 모의고사겠죠. 그리고 거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빨리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작업을 하는 시간이 바로 모의고사겠죠. 그래서 모의고사 과정이 끝나면 우리가 배웠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에 대한 최종 정리 요약 시간입니다. 그래서 배웠던 내용들 짧은 시간에 최종 압축 정리하는 시간이 바로 최종 정리 시간이겠죠. 그리고 각 법마다 요약집이 여러분한테 아마 배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약집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요약집을 가지면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법령 2 강의 구성 커리큘럼은 이 네 단계를 거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진행되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법령 2 기본 이론 강의의 특징입니다. 저희 수업의 강의의 특징이죠. 용어의 개념, 정리와 절차. 그래서 화재방법, 그 다음에 소방시설법은 많은 게 절차들이 있어요. 방법 절차. 그 방법 절차에 대한 프로세스, 플로우를 우리가 도식화 작업을 통해서 그 흐름도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용어의 개념 정의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새로운 용어 개념이 나왔죠. 새로운 용어. 이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새로운 용어 개념이 있어요. 용어. 용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개념 정의를 하셔야 돼요. 뭐 성능 위주의 설계, 화재 안전 기준에 관해서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 화재방 안전 진단, 화재 안전 조사, 이런 용어에 대한 정의들을 정확히 머릿속에 형성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와 관련된 개념 정의와 이해 이주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 다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그런 수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죠. 그다음에 지금까지 기출됐던 중요한 그 조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빈출됐던 그런 조문들을 위주로 해서 또 중요한 중요도를 또 감안해서 이게 시험에 나올 만한 같다 하면 중요 표시하고 또 이걸 또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철저하게 이해와 또 암기를 좀 병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암기할 내용은 또 수업 시간을 통해서 암기 공식을 또 제공합니다. 그 암기 공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습득해 가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암기 공식을 따로 뭐 도스카드나 뭐 조그만 노트에다 써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암기 공식을 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틈틈이 그 짧은 시간에 그걸 통해서 빨리빨리 머릿속에 기억하시도록 자꾸 보셔야 됩니다. 그 짜투리 시간을 활용을 잘 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소방법령 2 공부한 법 기본 이론 수업을 통해서 내용을 이해하고 일단 이해가 가장 먼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암기가 들어가야죠. 뭐 암기부터 하고 이해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해시키고 중요도 중요하다. 그다음에 예상 문제, 예상 출제 이거 다 별표를 치면서 이 문제가 나올 것 같다. 저희 촉이 있거든요. 그 촉과 함께 여러분들 잘 체크하셔가지고 그 중요한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복습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부터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것부터 먼저 습득한 다음에 살을 붙여가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다 보겠다 하면 퍼집니다, 여러분. 조금씩 조금씩 갉아먹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되겠고, 또 여러분만의 암기 노트를 좀 작성해서 빈 시간, 짜투리 시간에 틈틈이 볼 수 있도록. 요즘 뭐 핸드폰이 잘 돼 있잖아요. 핸드폰 사진 찍어가지고 사진 보면서 거기 사진첩에 나가지고 쭉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많은 문제를 통한 실력 검증 적응력 배양입니다. 그래서 이성 문제, 그다음 모의고사, 뭐 다양한 문제. 그러면 기본서에 보면 또 단원별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여러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공부했던 내용들이 내가 제대로 습득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작업들을 평상시에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시설법, 화재방법 양이 상당히 많아요. 법령 2가.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또 중요한 내용들을 반드시 암기를 해야 하는 작업까지 병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근무를 또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빈 시간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23년 우리 소방 승진 여러분 모두 다 합격하기를 제가 기도하면서 소방법령 2, 소방시설법, 그 다음에 화재 예방법에 대한 간단한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이론 수업을 통해서 이 소방시설법과 화재방법에 대한 내용들 하나하나 같이 공부하도록 하죠. 자, 23년 여러분 모두가 다 합격의 주인공입니다. 저와 함께 같이 한번 달려보도록 하죠. 여러분 감사합니다.